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애널라이즈 기하 벡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한 송티이고요. 자, 이제 10강 3단원 들어갑니다.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 6월 모평 전 그리고 기말고사 전까지 해서 애널라이즈 강의를 모두 마칠 계획인데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의 첫 모평은 6월입니다. 6월 4일에 있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6월 모평 있을 예정입니다. 나도 몰라. 원래는 목요일이었어. 근데 화요일이 됐어요. 몰라. 작년부터 이래. 그래서 7월 모의고사를 외쳐. 야, 7월 모의고사가 언제쯤이냐면 4, 5, 8, 9에 우리가 기말고사를 쳐? 그러면 그래, 그 다음날 바로 7월 학평을 쳐. 제대로 치겠니? 응? 그래. 7월은 그냥 문제 감상용이야. 좀 신박해 걔네들은. 아니, 찍고 자면 안 돼. 그렇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6월 모평인데 6월 모평은 선생님들이 얘기하시겠지만 재수생 들어온다 맞죠? 7월은 재학생들끼리 치는 거지. 학평이잖아. 학력평가. 모의평가는 재수생 접수를 받아. 근데 학력평가는 고딩들만 치는 거야. 고딩들만. 그래서 6월 모평이 6월 4일에 있고 재수생이 들어오니까 등급컷은 3월, 4월가는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갈 겁니다. 3월 학평 난이도면 사실 국어 등급컷이 81, 74, 65 그 꼬라지로는 안 나와요. 재수생 들어왔으면 충분히 90 정도는 가까이 나올 그런 시험이었고 4월은 말할 것도 없고 재학생을 쳤는데 국어가 96, 수학이 92 이런 거면 재수생 들어오면 수학 1컷이 100이었던 적도 있어요. 재밌겠지. 수능의 최악 역대 최악의 1컷은 96 수학이 100은 없지. 근데 9월 모평인가? 6월 모평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100이 있었어. 1컷이. 그때 수능 출제였는데 쫄아가지고 100이 1컷인 게. 가능은 해. 가능은 해. 지금 그러니까 21, 29, 30의 난이도가 예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재수생이나 반수생들이 21이나 30을 많이 공략했던 거겠지. 어쨌든 6월 모평이 한 달 뒤에 있고 그래서 4주 정도의 시간이 있고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1번 4주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라면 미분적분을 했겠지만 바로 6월 모평 전인데 근데 내가 지금 공간 도형을 나가고 있는 걸 보면 조금 여유가 있다는 건 알 수 있다. 그래서 공간 도형을 6시간 정도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미분을 8시간, 적분을 8시간 정도 나갈 계획인데 그러면 4일, 4일, 3일 해서 10일 정도가 남는다 맞지? 그러면 수업을 12번 할 수 있는 거네. 2번 정도가 남아요. 수업이. 4주인데 좀 더 있어. 5월이 31일까지 있잖아. 다음 주 월요일 빼고 계산했을 때 2번 정도가 남아. 체육대회는 당연히 하지. 고3이 체육대회가 어딨니? 그 다음날 공부해야, 그날 공부해야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는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2번 정도가 남아. 근데 그 2번 정도는 내가 생투의 시간에 쓸 예정입니다. 듣죠? 엿드세요? 천체. 노노노. 국어 노노노. 국어는 충분히 하고 있고. 자, 그래서 6월 모평이 끝나고 나면 6월 모평 심층 분석이란 걸 할 거예요. 자, 내가 6월 모평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했어. 6월 모평이 왜 중요하다고? 아니, 재수생이 들어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재수생이 들어오면 못 칠 거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지, 수능을 예고하는 거라니까. 6월 모평이. 그렇지. 그러니까 출제진의 성향을 알 수 있다고. 6월 모평 출제진이
반 이상은 70%는 수능에 참여를 하니까 그러면 6월 모평은 내가 얘기했지만 한 문제 한 문제를 다 분석하라고 했었어. 30%는 이제 문제를 잘 못 낸 죄로 잘리거나 하죠. 6월 모평을 낸 돈은 받지 당연히. 그 다음에 9월 모평도 마찬가지로 하고 나면 심층 분석을 할 겁니다. 아마 내 유튜브에 올라가는 공식적인 마지막 강좌는 9월 모평 분석이 될 겁니다. 아마 9월 모평 분석을 하면 그 뒤는 여러분들 알아서 공부하셔야 돼요. 나도 알아서 공부하는 기간인 거고. 됐지? 그래서 내 최종 강의 라인은 9월 모평입니다. 내 1년 커리큘럼의 끝은 9월 모평이고, 자 그래서 6월 모평, 그러니까 내가 애널라이즈 강좌를 한다고 프리딕트 앤 프랙티스 강좌를 통째로 날렸잖아. 국어를 제외하고는 문학만 하고 있고 그것도. 그래서 그 대신에 6월 모평을 한 문제 한 문제 분석할 거야. 1번부터. 그래서 1번부터 분석을 해나가면서 이 문제는 타임어택을 위한 것이었는지, 뭘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고 문제를 왜 이렇게 냈을까 생각도 해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 하나하나 다 분석할 겁니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6시간 정도를 쓸 것 같아. 6시간. 자, 그래서 한 주 나갈 거야. 이렇게 6월 모평 분석으로. 그 다음에 공간 벡터가 남아있지. 그러면 공간 벡터를 하고 나면 수학 애널라이즈는 다 끝납니다. 미적분과 기하 벡터만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다 끝나고요. 확률과 통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평 분석하면서 확률과 통계 문제를 다루긴 하겠지만 애널라이즈에서는 미적분과 기하 벡터만 다룰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3주가 남는다 맞지? 그 다음 3주는 뭘 할까 고민 중에 있고, 국어를 할 수도 있고 천체를 해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6월 모평 이후에 강의가 6월 모평 전이랑 후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공간 도형을 나가 봅시다. 월요일날 강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 상태가 썩 나빴던 관계로 지금도 100%는 아니야 내 상태가. 근데 90 정도는 회복한 것 같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초콜릿 진짜 많이 먹지 마세요. 난 우리 아버지를 원망해. 왜 도대체 내 체력을 이따구로 만들어 놔가지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먹으면 이게 몸에 안 좋다는 신호가 와. 초콜릿이랑 그 다이소의 나초가 너무 맛있어서 한 달 동안 처먹었더니 4월 한 달을 병으로 보냈어요. 미친 줄 알았어. 먹고 싶긴 한데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간절히 하면서 이제 공간도형 갑니다. 맞아. 내가 한 달 동안 처먹은 게 초콜릿이랑 나초밖에 없어. 근데 그걸 먹고 나서 내 면역 체계가 다 망가졌어. 그러니까 내 아버지를 원망한다니까. 나는 나쁜 걸 먹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 먹을 라면도 나쁜 음식에 속하긴 합니다만 맛있는 걸 어떻게 먹어야지. 우리 아버지 그래서 라면을 안 먹어요. 아버지 그래서 맨날 한식 먹어. 한식. 우리 엄마가 차려주는 한식. 절대 안 먹어 우리 아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아빠가 엄청 많이 먹었대. 근데 그러고 20대를 알아 누웠대. 그 일만 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아빠가 건강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챙기면서 암 뭐뭐 사 먹으면서 뉴트리 그거 사 먹으면서 이제 나쁜 음식을 다 끄는 거야. 라면도 끊고 맛있다는 것 일단 다 끊었어. 우리 아빠는. 아빠가 맛있어 하는 건. 아빠는 독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게 잘못이야. 근데 나도 아빠의 그 체질을 물려받았어. 엄마는 맨날 욕해. 자, 그럼 봅시다. 공간도형. 공간도형인데 나는 기하 벡터를 못해요. 잘 못해. 왜냐하면 난 공간 감각이 없어. 그러면 어떤
강점이 있냐면 나는 진짜 못한 저 밑바닥에서 시작해 본 거기 때문에 뭘 이제 해야 되는지를 대충은 안다는 거. 근데 내 단점은 뭐냐면 너 같은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런 아이들의 수학을 감각적으로 타고나게 좀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든가 과학 쪽에서 뭔가 감각이 있는 애가 있어. 지금 내가 그런 애를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 내가 이 수업을 하면 문제점이 뭐냐면 얘네 입장에서는 내가 도대체 왜 저 지랄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뚝뚝 끊으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같은 사람 입장의 눈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를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증명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공간도형은 얘들아 왜 이렇게 되는가를 좀 증명하고 논리를 사용하고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요즘의 문제 트렌드가 그래. 그래서 너같이 그냥 뚝뚝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수능 때는. 근데 맞으면 되지. 내 말은. 근데 수능 때 생각이 안 나면 어쩔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 때 감각이 안 통한다니까. 내가 그런 사례를 여러 번 봐서 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어떡할 거니까 불안하면. 그래서 이제 나랑 같이 논리를 쓰는 싸움을 좀 해보자고.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공간도형은요. 공간도형과 공간좌표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되고요. 공간도형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한 문제는 공간좌표에서 출제가 됩니다. 근데 공간좌표는 2점으로 나와요. 1, 2, 3번 안에 있다는 소리지. 맞지? 자, 그러면 우리 2점 문제 구경이나 한번 해봅시다. 어디로 가냐면 자, 교재 29페이지 보시면 공간 좌표니까 도형이 먼저지. 자, 29페이지 보시면 내가 6문제를 실어놨는데 2019 수능 9월 평가원, 2018 수능 9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다 몇 번에 나왔어요? 3번에 나왔다 맞죠? 그래서 3번에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공간 좌표입니다. 틀리면 나한테 맞아요. 이걸 틀릴 순 없어 우리가. 맞지? 우리는 21번 30번을 풀려고 이 강좌를 듣는 거지. 이딴 거 틀리려고 듣는 거 아니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이제 공간도형이 문제인데 공간도형이 이제 4점으로 나오는 게 문제죠. 공간도형이 4점으로 나온다는 거. 우리가 이제 29번이 평면 벡터에 나오는 걸 감상을 해봤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공간도형이 몇 번에 나오느냐인데 공간도형이 16번에 나왔어. 작년에. 16번에 나왔고 공간도형은 나오는 테마가 매우 고정적이에요. 다행인 건. 나오는 테마가 고정적이라는 거. 삼수선의 정리. 들어는 봤겠지. 설마. 직각 그거. 그 다음에 이면각의 크기. 요 세 개인데 그마저도 얘가 안 나와요. 3년까지 그러니까 얘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비춘 게 2018학년도 6월 평가원이에요. 그 이후로 모습을 한 번도 안 비췄어. 비출 때가 됐다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정사형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예전에는 내가 얘기했잖아. 코사인 법칙. 내년에는 기백이 없어 또. 이번에 막판으로 또 정사형을 낼 수도 있지. 근데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정사형을 어렵게 내는 방법이 뭐냐면 코사인 법칙이야. 근데 코사인 법칙을 안 배워서 정사형 어렵게 낼 수가 없어. 코사인 법칙이 왜 중요해? 그치. 두 변과 뭘 할 때? 끼인각을 할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 코사인 법칙이. 근데 그러면 얘가 크기도 알고 얘가 크기도 아는 거잖아.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이 코사인 법칙이 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정사형 때는. 근데 이게 코사인 법칙이 없다 보니까 정사형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정사형은 코사인 세타가 필요하잖아. 근데 그 코사인 세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사형을 요즘에 잘 안 내.
근데 낼 수도 있어. 우리라고 뭐 못 내라는 법은 없으니까. 근데 요쪽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지. 최근의 경향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어차피 뭐 수학 만점 목표 아니라면서 그러면 요쪽을 좀 더 파는 게 목표는 만점 이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약간 출제 경향에 맞게 공부를 해보자고. 내가 그렇다고 정사형을 안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야. 정사형을 쉽게 가르치겠다는 것도 아니야. 정사형 어려운 거 할 거야. 근데 이쪽을 좀 더 집중해 보자고. 근데 이쪽도 트렌드가 있어. 틀리면 안 되지. 근데 틀리면 오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18번의 삼각함수 극한 문제 있잖아. 그걸 오히려 애들이 잘 맞춰와.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간도형과 공간좌표를 우리가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게 9월 모평인 거잖아. 그러니까 6월 모평 때까지 얘를 공부할 틈이 없다고. 그 옆 학교 그 미친 학교 이제 기백 수업 나갔다는데 처음으로 3학년 들어와서 옆 학교 기역고등학교 그 학교 이제 기백 수업 나갔다는데 그 미친 학교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 논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문제는 더럽게 어렵겠네. 대학을 못 가. 그러면 애들이 그렇지. 우리는 그래서 미리 2학년 때 이거라도 공부를 해놓은 거지. 됐죠? 우리는 2번 들어도 모르잖아요. 맞죠? 걔네는 한 번 들으면 잘하는데. 자, 그래서 공간도형도 트렌드가 있다는 거. 다행인 건. 트렌드가 생겼다는 거. 없었으면 이제 엿될 뻔했죠. 2012년이나 13년 이때가 공간도형 막 탑 찍을 때 시절이었거든. 태양광선 비스듬하게 비추고 막 그 원기둥 안에 원뿔이랑 원이랑 구랑 막 넣어놓고 막 그 이때가 진짜 황금기였는데 그 시절은 일단 갔어. 다행인 건. 우리는 그 시절은 아니야. 그러니까 감으로 하지 말라고. 나랑 같이 할 때는. 알겠지? 진짜 돼요. 그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왜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지? 그러면 공간도형 문제를 푸는 가장 근본적인, 그러니까 공간도형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 평면을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걸 잘 그으면 돼. 선을 매우 잘 그으면 돼. 근데 매우 잘이 안 돼. 짜증나. 그치. 보조선을 잘 그으면 돼. 근데 우리가 그 평면 도형 곡선을 했잖아. 평면 곡선을 할 때 그때 보조선 많이 썼니? 안 썼지. 아니 생각보다가 아니라 안 썼잖아. 거의 다 뭐로 풀었어? 정의로 다 풀었었잖아. 맞지? 그래서 보조선을 연습할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 보조선을 써야 하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다고. 이 보조선의 논리를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볼 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공간도형을 풀 때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분화 이야기를 하죠. 성분화란 건 다 뭐로 만들어서 풀겠다. 좌표로 만들어서 풀겠다. 안타깝게도 3년 전까지 됐어요. 이게 3년 이후부터는 좌표가 안 되게 되어 있어. 근데 이번 수능은 또 좌표가 돼.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다 좌표로 만들어서 풀면 풀렸거든. 좀 계산 과정이 엄청 지랄하고 복잡하고 이랬지만, 그래서 옛날에 진짜 공간도형을 못하겠다 한 사람이 다 좌표로 바꿔서 풀었대. 그래서 다 맞았대. 공간도형을. 그 당시 문제를. 근데 지금은 잘 안 돼. 안타깝게도. 근데 이번 수능은 또 돼. 그러니까 수학이 쉽게 나오면 좌표로 풀리는 문제가 나오는데 쉽게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는 거야. 그래서 일단 좌표는 접어둡시다. 내가 설명은 할 거야. 이 문제가 좌표로 풀리긴 하는데 하면서 좌표를 한 번쯤은 해볼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를 많이 만들어놔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좌표가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좌표로 풀면 복잡해져. 그건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안 풀립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싶다. 그러면 좌표로 바꿀 수 있는 생각을
생각은 몇 번 해보자고. 내가 그 방향으로 가르칠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 단원에서 중점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 공간에서의 각을 알아야 돼. 각을 재는 방법을 알아야 돼.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 그건 너무 쉽고,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이면각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삼수선을 정리 알아야 되고, 정사형 알아야 되고, 근데 얘네 넷을 무한 응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이러면 되지 않을까라는 사고력이 필요하고, 순수기하적 사고력이라는 건 보조선을 얘기하는 거야. 보조선 잘 꺼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간좌표 계산 잘 할 수 있고, 구해방정식 잘 쓸 수 있으면 돼요. 구해방정식을 쓸 때는 언제냐면 오히려 공간 벡터 가서 더 많이 쓸 거야. 구해방정식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뒤로 넘기겠습니다. 공간 도형인데, 공간 도형에서 나오는 건 항상 일정하다고. 뭐? 삼수선, 이면각, 정사형. 이게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것만 알면 되고, 자, 근데 이제 공간 도형을 하기 전에 공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니? 하는 게 3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직선, 평면의 위치 관계인데,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위치 관계라는 말이 뜻이 뭐야? 위치 관계. 그렇지. 위치 관계라는 건 만나냐, 안 만나냐를 얘기합니다. 다시 위치 관계는 뭐라고? 만나냐 안 만나냐. 만나면 몇 점에서 만나니? 이거. 그러니까 접한다가 중요한 이유는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간에 대해서 다룰 거잖아. 그러면 공간의 하위 차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봅시다. 공간 밑에 뭐 있고? 평면 있고. 평면 밑에 뭐 있고? 선이 있고. 곡선도 있을 수 있으므로. 선 밑에 뭐 있고? 점. 물론 그렇게 치면 곡면도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대학교 가서 합시다. 우리는 평면만 다뤄요. 그러면 이제 점은 몇 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뭔가 이상하다. 0차원이야. 점은 차원이 없어. 그렇게 정한 걸 나보고 어쩌라고. 목이 날아다녀. 짜증나. 그 다음에 선이 1차원, 평면이 2차원, 공간이 3차원. 됐니? 4차원은 우리가 시공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시간이라고 하는 차원에 비추어서 시간도 4차원, 시공간이 4차원. 됐니? 그러니까 공간에 시간이라는 축을 더하면 4차원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차원을 이렇게 높여가는 걸 우리는 수학적인 용어로 뭐라 부를까? 적분이라 불러요. 차원을 다운그레이드 하는 걸 수학적인 용어로 미분이라 해. 그러면 야, 3차 미분해봐. 2차지. 이게 차원이라고. 차원. 차원이 다운그레이드 했다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차원이라고. 자, 그러면 시공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건 수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쉬운 거야. 그치, 공간을 적분하면 시공간이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공돌이들은 좀 미쳤나? 어쨌든, 야, 너네 공간을 적분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면 되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수학자들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 공과대학 공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만들었지? 이렇게 되는 거고. 잠깐 우리 차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치 관계를 따질 아이는 누구냐면 점, 직선, 평면의 위치 관계를 따질 거예요. 다시 점과 직선과 평면 사이 위치 관계. 그럼 봐봐. 그 위치 관계 몇 개를 따져야 되는가 좀 세봅시다. 점과 점 사이, 직선과 직선 사이, 평면과 평면 사이. 점과 직선, 직선과 평면, 점과 평면. 6개죠? 아니 3C2가 아니지.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그렇지. 중복해서 두 개를 뽑으니까 3H2야. 그러니까 4C2가 되고 6가지를 따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위치 관계 6가지를 따져야 된다는 걸 확통적으로 증명해 봤어요. 자, 그래서 쓸데없는 건데. 근데 봐봐. 점과 점 사이의 위치 관계는 당연히 같은 점이다? 아니다. 일 거고. 직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좀 이제 따질 필요가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 일단 결정 조건이라는 걸 공부를 합니다. 위치 관계를 공부하기 전에. 결정 조건이라는 걸 공부하는데 왜 결정 조건이라는 걸 공부하냐면 결정 조건은 결정된다는 건데 이 앞에 생략된 타. 야, 임마. 일시정지 눌러놓던가. 저거 일시정지를. 저 아이가 화장실을 갔나요? 자, 그래서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이거든. 아니 근데 쟤 없이 수업을 해도 되나?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면 이야기를 하겠는데. 아,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요. 카메라 앞에 나 혼자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 우리가 어제 이제 5월 1일 겸 해서 이제 빙상장을 갔는데요. 아이스링크. 내가 스케이트를 못 하거든요, 되게. 근데 스케이트를 못 하는데, 근데 얘가 끌어줬어요. 앞에서 끌어줬는데 내가 중심을 못 잡아요, 몸에. 그래서 스케이트 탈 때 제일 어려운 게 한 발로 서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끌어줬는데 균형을 못 잡아가지고 넘어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당시에는 별로 안 아팠어. 전혀 아프지 않다가 갑자기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넘어졌던 부위가 다 아픈 거예요. 미치겠어요. 자, 시간이 몇인지 잠깐만 볼게요. 7시 3분 해야 되겠다. 이건 1시간을 거의 논 수준인데. 자, 그러면 하나로 결정된다는 거거든. 하나로. 그러니까 여러 개로 결정되면 결정됐다고 표현하지 않죠, 우리는. 여러 개로 결정된 건 결정된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로 결정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게. 점의 결정 조건이란, 직선의 결정 조건이란, 평면의 결정 조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점의 결정 조건은 여기 써놨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갑시다.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서로 만나는 두 개의 직선은 하나의 점을 결정한다. 당연한 얘기죠. 만나야 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평면이 있고 이 평면을 뚫고 지나가는 직선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의 점을 결정합니다.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그리기 어려운데. 그리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려야 되지? 잘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 이거 잘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좀 잘 그리고 싶은데 못 그렸다. 이게 잘 그리면 이게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요 세 개의 평면은 얘랑 요 평면은 하나의 점을 결정했습니다. 서로 이제 뭐 하지도 않고 어느 두 평면도 평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느 두 교선도 평행하지 않은 세 개의 평면이 하나의 점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점의 결정 조건은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결정 조건을 봅시다. 자, 직선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점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2개가 필요해요. 2개의 점은 서로 다른 2개의 점은 하나의 직선을 결정합니다. 맞죠? 당연한 얘기잖아. 그 다음에 서로 만나는 2개의 평면 있죠? 수학 선생님 하려면 그림도 잘 그려야 돼요. 그림 못 그리면 학생들한테 욕먹어. 요거 맞지? 우리가 얘의 이름을 뭐라 불러? 평면과 평면이 겹쳐지는 선이라 그래서 교선이라 그러죠. 만나서 생기는 요것도 하나의 직선을 결정하죠. 맞죠? 그 다음에 이거 선분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평면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평면은 원래 정의가 뭐냐면 넓이가
무한대인으로 시작해요. 됐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간이 없어서 요렇게밖에 안 그린 거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거야. 사실 평면은. 됐죠? 자, 그다음에 자, 그럼 이제 점과 직선의 결정 조건에 대해서는 안 들어봤다 맞죠? 요거는 이제 교과 과정에 없어요. 중학교 교과 과정에는 있을 줄 알았는데 직선의 결정 조건은 교과 과정에 있거든. 근데 이게 점의 결정 조건이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와서 배우는 건 뭐냐면 평면의 결정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면의 결정 조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평면의 결정 조건은 4개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 내신 칠 때 뭐 자주 봤던 문제는 이런 걸 거예요. 다음 중 하나의 평면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은 해서 1번 뭐 서로 다른 세 점 뭐 이런 거 했을 건데 자, 봐봐요. 평면의 결정 조건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의 결정 조건이 2점이었잖아. 그럼 평면은 당연히 3개의 점이 필요한 거죠. 당연한 얘기잖아. 요렇게는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요렇게 평면이 있으면 요렇게 3개의 손을 올려놓으면 좀 불안한데 어쨌든 이러면 평면이 안정하다는 거죠. 안정하다는 건 하나의 평면이 결정됐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여러 개의 평면이 결정된 거면 불안하겠죠. 떨어지겠다 맞지? 근데 3개의 점은 하나의 안정된 평면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3개의 점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다. 그러면 이 점을 하나 이어. 2점을 이어. 그러면 한 점과 한 직선. 됐지?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인데 그럼 당연히 이것도 3점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 서로 만나는 두 직선. 서로 만나는 두 직선도 3점이죠. 하나, 둘, 셋 해서 3개의 점이야. 얘도 평면을 결정하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4번 서로 평행한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도 당연히 요것도 3점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평면의 결정 조건은 3점이라는 거까지 이야기를 했고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나만 그림 열심히 그리고 너는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자, 그러면 위치 관계를 보자. 이제 결정 조건은 다 했고 자, 위치 관계를 볼게. 자, 위치 관계.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어떤 게 있을까? 만난다. 일치한다는 만난다지. 평행하다는 안 만나죠. 맞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봐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나눠보자. 만난다? 안 만난다? 공간에서 얘기하는 거지 당연히. 그러면 꼬인 위치도 고려해줘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자, 그럼 만난다는 평행이래. 미쳤나? 한 점에서 만난다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치한다가 있을 수 있죠? 맞죠? 그러면 일치하면 여러 점에서 만나는 거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거면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안 만나면 평행하거나 꼬인 위치에 있다. 맞죠? 그러면 평행한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꼬인 게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이거는 당연히 한 평면을 이거는 아니지. 한 평면이 아니지. 한 평면 위에서 일치한다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자, 근데 꼬인 위치 잘 봐. 만나잖아요. 이러면 안 돼? 이거 꼬인 거야. 꼬인 거야. 이렇게 꼬인 거. 자, 그래서 만나는 거 아니야. 이거 만나는 거 아니야. 꼬인 거야. 이제 눈을 똑바로 뜨고 잘 봐. 꼬인 거야. 자, 그러면 꼬인 거고. 그러면 봐봐. 꼬일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하나의 평면을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꼬인 위치 판정법이 나와. 판정법. 내가 발음이 그렇게 안 좋니? 자, 꼬인 위치의 판정법은 뭐냐면 얘 직선을 잡고 평면을 만들어 봐. 삼각형도 평면이다.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얘를 잡고 평면을 만들어.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평면은 서로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꼬인 위치예요. 잡았을 때 평면이 서로 다른 거잖아. 다른데요. 뒤진다.
같은 평면이지 이거는. 그치. 평행하면 한 평면이겠죠. 한 평면 위에 있어야겠지. 당연히. 꼬인 것만 뭘 결정할 수 없어? 하나의 평면으로 결정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교과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두 직선이 한 평면 위에 있다면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한다. 그 다음에 두 직선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다면 꼬인 위치에 있다. 뭐 이렇게 나눠놨는데 위치관계라는 정의면에서 봤을 때 만난다, 안 만난다로 나누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다, 맞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봅시다. 요렇게 봐야겠지. 자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또 만난다, 안 만난다로 해봅시다. 자 만나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한 점에서 만나거나 직선과 평면 직선 면 평면에 포함되거나 안 만나면 아니지 평행해야지. 안 평행하다는 뭔데?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포함되거나 평행하거나 됐죠? 안 평행하면 만나네요.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면과 면 사이 봐야겠다, 맞죠? 면과 면 사이 평면과 평면 사이 위치관계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면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치 교선이 있는 형태로 요렇게 만나거나 맞지? 수학 선생님을 하려면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 다음에 일치한다. 일치한다 씁시다 일단. 그치?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안 만난다면 평행이겠죠? 됐죠? 구조가 똑같지?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자, 공간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는 공식이 있어 없어? 공식이 있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공식이 있어 없어? 없어. 할 거야. 점과 평면 사이 거리 공식 있어 없어? 있어. 자, 얘가 없지. 좀 독특해요. 너무 복잡해서 만들 수가 없어. 점과 평면 사이 거리 공식이 너네가 생각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평면일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거든. 이게 공간으로 오면 점과 평면이 돼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 익숙한 식이 요게 점과 평면 사이 거리 공식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루는 거는 우리가 공간 벡터에서 다 다뤄볼 거예요. 됐니? 도형에서는 다룰 필요가 없지. 주니까. 주거나 중학교 도형으로 찾아낼 수 있는 수준만 주거나. 그러니까 보조선 얘기를 내가 자꾸 했잖아. 안 줄 거면 벡터로 풀 거면 벡터 문제로 냈겠지. 그런 거야. 자, 다 설명했어요. 넘어갑니다. 자, 예제 1번. 사면체가 나와 있다, 맞죠? 자, 그러면 5초 안에 풀어봐. 여기의 무게중심을 P, 여기의 무게중심을 Q 이렇게 한 거야. 자, 그 상황에서 꼬인 위치에 있는 걸 골라보래. 이것도 평가 문제였어. 근데 연도가 꽤 됐다, 맞죠? 14년 전 문제. 자, 그럼 봅시다.
직선 CD랑 BQ. CD랑 BQ. Q가 어디 있니? 요거? 요렇게? 꼬여 있니? 응, 꼬여 있네요. 이러지 말고 왜 꼬여 있냐고. BQ 꼬여 있어? CD랑? 어? 땡 틀렸어요. 자, 긴이에요. 자, 잘했어요. 자, 왜 그런지 이제 생각을 좀 해보자고. 아니, 딱 보면 꼬여 있다. 이제 그딴 짓 하지 말고 나랑 같이 할 때는 그러면 안 돼. 그렇지. BCD를 잡았을 때 평면은 밑면이지. 근데 CDQ를 잡았을 때의 평면은 요면이지. 두 개 다르죠. 고인 위치 맞네.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지 못하니까. 됐어요? 이렇게 풀라고 내 말은. 그 다음에 AD랑 BC. AD랑 BC. 이거 꼬여 있어? 왜? A를 잡아서 만들면 요면이 나오고 D를 잡아서 만들면 밑면이 나오고 다르죠? 두 개의 면이. 그 다음에 PQ랑 BD. PQ랑 BD. 이제 얘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맞지? 그러면 일단 무게중심이라잖아? 그러면 이제 스킬이 뭐냐면 요렇게 내리고 요렇게 내려.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어디에 있어야 돼? 중선에 있어야 돼. 맞지? 자, 그러면 중점을 연결하면 얘는 뭐가 돼야 돼? 이 면과 이 직선과 평행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랑 얘는 평행한 거지. 그러면 얘랑 얘가 평행하고 얘랑 얘가 평행할까? 얘도 평행해야겠네. 이 논리인 거야. 됐죠? 어, 3단 논법.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문제도 왜 넣어놨는지 알겠지? 뭐 때문에? 꼬인 위치. 됐어요? 그냥 적당히 꼬여있네 이러지 말고. 알겠지? 아니 맞추면 되는 게 아니야. 아니 할 거 많아. 자, 그 다음에 얘네가 이루는 각이 있을까? 어떻게? 옮겨. 어디까지 옮겨? 닿을 때까지. 그렇지. 뭐 해야 돼? 평행 이동하면 돼요. 자, 좀 멋있는 말로 꼬인 위치의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한 직선을 평행 이동시켜서 이 직선과 만나게 한 다음에 각을 잰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얘는 요렇게 있어. 얌전하게. 근데 얘가 요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무작정 내려서 요렇게 옮기면 이게 이루는 각이 될까? 가 아니란 말이야. 뭔 소리냐면 뚫어야 돼요. 맞죠? 생각을 해봐. 요면은 요렇게 평행하게 있어. 근데 마이크 없으면 안 되는데. 그다음 순환시대다. 얘가 요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걸 이 평면에 내린답시고 내려버리면 평면을 뚫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내릴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얘랑 평행한 면을 하나 구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 직선을 포함하면서 얘랑 평행한 면. 그래야 안 뚫겠지. 그러고 나서 얘를 내려서 요렇게 이동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아니, 뚫으면 안 되죠. 뚫으면 각을 어떻게 잴 건데. 이게 각이 돼요? 여기 각을 잰다고? 안 돼. 각을 잴 때는 다 평면 위에 놓고 재야 돼. 직선과 직선 각을 잴 때. 내 말 들어. 그럴 때는 각이 안 재게 돼 있어요. 잴 수 없어. 그때는 잴 수 없게 나와. 그러니까 다시 조심하라고. 알파랑 뭐 여기 M이고 L이라 하자. 그러면 M을 포함하고 L에 평행한 평면 알파를 구성해서 그 알파로 L을 내려야 된다고. 조심. 그 다음에 이제 직선과 평면이 아니 M을 포함한다고. M 얘를 포함하고 알파 L에 평행한 걸로.
붙여줘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아, 붙일 수 있게 줘. 못 붙이면 안 돼. 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내가 이름하여 직평각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면선각이라고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직평각이 뭐 좀 더 입에 붙는 것 같아서. 각 어떻게 잴까? 아, 이걸 재. 야, 이 새끼야. 어떻게 재냐고. 그래, 안 된다니까, 그렇게. 자, 이제 정의를 내릴까요, 정의를? 직선이 아무 점이나 잡아. 아무 점이나 잡아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러면 요때 얘랑 얘를 이었을 때 요 각을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각인데 그걸 정확하게 정의해 보라면 딱 재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가르치다 보면 저런 부류가 꼭 나와요. 저게 수학적 감각이 있는 거야. 근데 그 감각을 잘못 쓰면 망해요. 수능 때 안 써지면 망한다고. 그래서 논리를 좀 기르라고. 일단 각 이렇게 재는 거야? 알겠지? 네 맘대로 재지 마. 네 맘대로 재지 말라고. 그렇게 재는 삐딱선이 있다고. 그 다음에 자, 근데 좀 독특한 거. 각이 뭐일 때 독특할까? 수직이면 좀 독특하지 않니? 그럼 봐봐. 이게 수직이라는 게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 평면을 지나는 모든 직선과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고 모든 이 평면을 지나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면 이 평면과 이 직선은 수직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증명하기 개 같지 않겠니? 아니. 삼수선의 정리는 그때 나오는 게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 모든 직선과 수직이래. 그러면 얘랑 수직인 거 증명했어. 얘랑 수직인 거 증명하고 얘랑 수직인 거 증명하고 얘랑 수직인 거 증명했어. 근데 옆에서 좀 더. 얘랑 수직인 거 증명하고 얘랑 수직인 거 증명하고 얘랑 수직인 거 증명하고 얘랑 수직인 거 증명했어. 좀 더. 이지를 하는 거야. 역같지. 맞지? 그래서 두 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봐봐. 교과서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아. 근데 이 평면을 지나는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이면 이 직선은 이 평면을 지나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라고 합니다. 이걸 증명하는 과정이 있어. 교과서에 있어. 예제 문제로. 근데 예제 문제인데 한 페이지를 채우는 이상한 예제가 하나 있어. 그게 얘야. 얘 증명하는 거거든. 걔 같으니까 하지는 말자. 나 그 증명 손으로 다 썼거든, 수업 시간에.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일단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서여고의 서술형을 이걸 냈대요. 실명을 거론했다. 이런. 이걸 냈대. 선생님이. 진짜 우리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자, 그래서 다시 두 개의 직선과만 수직이면 이 평면을 지나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쓰는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주로 봐봐. 그러면 이제 증명을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AB랑 수직이고 PQ가 AB랑 수직이다. PQ는 CD랑 수직이다. 그래서 결론은 PQ가 뭐의 수직이냐면 이 알파의 수직이다는 결론을 냈어.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러므로 PQ는 다른 직선과 수직이다. 이런 논리를 쓰지 주로. 맞지? 근데 우리가 보는 평면이 이딴 평면일 리가 없잖아. 그러면 평면을 삼각형으로 줄 수 있겠다. 맞죠? 그러면 요렇게 했어. 만약에 자, 그래서 ABC야. 만약에 PQ가 AB랑 수직이란 걸 내가 찾았어. PQ랑
AC가 수직이라는 것도 찾았어. 그러면 나는 결론적으로 PQ는 뭐랑 수직인 걸 찾고 일단 삼각형 ABC가 수직이라는 걸 찾고 그 다음에 PQ가 BC랑 수직이다를 쓰죠. 됐죠? 논리 구조가 이렇게 돼 주로 이걸 쓸 때는 세 개가 다 수직이다. 뭐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 해봤고 그러면 우리 뭐 하자고? 아니 우리 하나 안 한 거 있어. 그렇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자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독특하게 이름을 하나 붙입니다. 이면각의 크기라고. 자 그래서 봐봐. 자 그럼 봐봐. 면과 면이 이렇게 만났어. 그럼 당연히 여기를 재면 평면 이룬 각이 나오겠지. 나와? 진짜? 아닌데. 옆에 이제 여기를 내가 수직이라는 조건도 안 좋은데 어떻게 재니? 그럼 요것도 잘라볼까? 요렇게? 중간에서 재. 야 이 새끼야. 안돼. 자 무턱대고 여기 이러시면 이제부터 나한테 맞습니다. 그렇지. 자 일단 두 평면과 평면을 이루는 각이잖아. 일단 교선부터 찾아야지. 됐죠? 각도기 사이에 끼우지 말고 또 각도기 안 끼워져. 180도짜리인데 이게 안 끼워져. 그래서 이 평면 알파가 있고 평면 베타가 있을 때 이 벡터 효율증이다. 자 그래서 요거의 수직이 있을 때 이때의 각 뭔가 삼각자를 이렇게 밀어 넣은 각. 그게 끼우고 재면 안 된다고. 그렇다고. 못 재. 끼워지지가 않는다니까. 뚫어. 찢어 네 맘대로. 안돼. 요 각을 뭐라고 한다고? 이면각의 크기라고 하고. 됐죠? 요 두 반평면 알파와 베타로 이루어진 도형을 이면각이라고 그래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나도. 각으로 이루어진 도형. 왜 도형인데 각이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러니까 내 대충 예상은 이래. 반직선이 이루는 게 각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면각도 반평면이 이루는 걸 뭐 이면각 이렇게 정한 것 같긴 해.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를 재도 될 때는 언제야? 요게 수직이고 요게 수직이란 게 증명이 되면 당연히 여기지. 됐어요? 증명이 돼야 쓸 수 있는 거다. 끼우지 말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겨서 6쪽 지금 편하게 놀고 있죠? 맞죠? 우리 힘들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온다니까. 봐봐. 내 수업 첫 시간 수업 시작 때 했던 말 하고 있잖아. 저 새끼는 왜 저러고 있나 싶다니까. 이걸 보면. 근데 문제 풀 땐 달라. 너는 그냥 대충 이러면 되지.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돼야 되냐고. 를 찾는 과정이 공간도형이라고. 그러니까 너를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들어. 공간도형은. 너는 일단 감각이 있고 나는 논리로 다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대충 하면 안 된다니까 도형은. 자 그래서 봅시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재. 뭘로 할래? 뭐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잴 거냐고. 네가 이때까지 고3 19년 인생 동안 배운 거 다 얘기해봐. 왜 처음부터 법선 벡터가 나오는데 네, 방향 벡터 이용하는 거 있죠? 법선 벡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내가 얘기한 거
덧셈 정리. 맞죠? 그 다음에 자 요런 것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요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요걸 알파, 요걸 베타라 했을 때 덧셈 정리를 써야 될 수도 있어. 물론 우리가 탄젠트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됐어? 그러니까 요런 상황들이 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수직을 내려서 뭐 이걸 재야 될 때도 있다고. 이런 상황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각을 구하는 방법 무수히 많다는 거. 됐죠? 어떻게 한 가지 방법만 있겠니? 그 다음에 어려운 얘기를 잠깐 할까요? 어려운 얘기. 자, 여기에 내가 요렇게 하나 긋고 여기에 내가 요렇게 하나 그었어. 이 두 개가 이루는 각은? 붙여. 근데 붙이고 싶은데 안 붙여져 이게. 뭐 이렇게 붙이면 되겠지 라고 이야기하겠죠. 맞죠? 왜 내려? 그러면 걔 평행이동을 어떻게 할 거냐고. 요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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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얘는 재지네. 그럼 다른 거, 안 재지는 거. 못 재는 거. 그렇네. 아씨, 그냥 해야겠다. 다 재지네. 이런. 여기에서 얘랑 얘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얼마야? 그러니까 구해보라고. 구하면 되면. 이거 정육면체야. 그래. 다 줬지? 정육면체면? 길이 안 줘도 돼. 잘라? 이렇게 잘리니? 치킨무 하나 줄까? 자를래? 삼각형이 나와. 그래서 정삼각형이야. 그러면 60도네. 그렇게 논리를 쓰라고. 내 말은 논리지. 논리지. 근데 봐봐. 공간을 풀다 보면 이상한 상황이 와. 그냥 내리면 안 된다니까. 이게 평이도래인데 이게 평면을 뚫는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안 뚫는 것만 해서 쟤는 되는 게 아니라고. 야, 이 새끼야. 근데 봐봐. 이건 생각해 볼 수 있지. 이 두 개가 이루는 각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정사형을 내렸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랑 얘가 이루는 각은 얘랑 이루는 각이랑 일단 같아 달라. 다른데 이거랑 이게 이루는 각이 예각이면 이거랑 이게 이루는 각도 예각이어야겠지. 다시, 얘랑 얘가 이루는 각이 예각이면 내가 정사형 내렸다 치더라도 각은 달라졌겠지만 이건 예각이지. 그러니까 각은 달라졌어. 분명히. 근데 범위가 똑같다고. 내 말은 예각이라는. 그렇지. 근데 봐봐. 그러면 그 논리를 써보면 직각을 내렸을 때는 직각이 된다는 거야.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 눈에는 딱 직각으로 보이겠지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직각으로 안 보인다고. 요런 게 있다고 쳐. 누가 봐도 직각인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한다고? 여기 요렇게 내리고, 맞아? 여기를 요렇게 내려서 얘가 직각이라는 걸 찾아낸다고.
됐지? 직각은 보존된다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었는데 쟤랑 하니까 어? 꼬이니치지 임마. 이거랑 이게 어떻게 꼬이니치가 아니야. 그러니까 땡긴다고 내 말은. 꼬이니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니까 땡겼다고. 어? 직각 말고 딴 거? 뭐? 딴 거? 생각을 안 해왔어. 생각을 안 해왔어. 그래. 이거. 자, 정사면체야. 시험에 많이 나오지. 명령한다 이씨. 아씨. 정사면체야. 얘랑 얘가 이루는 각이 몇 도야? 60도. 야 이씨. 맞는다. 이걸 이렇게 당겼을 때 몇 도냐고. 네 말대로 당기면 안 당겨지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늘려? 뭔 말이야? 나 이해촌 시켜줘. 어느 삼각형이. 자, 기호를 붙여줄게. BCD가. 그렇지. 그건 맞아. 그래. CD를 B 있는 쪽까지 밀어. 그래. 이거 각도 몇 도인데. 쟤 몇 도냐고. 야, 몇 도냐고. 내 말은. 그래서 몇 도인데? 60도? 봐봐. 내가 이때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정사형이라고. 내가 이 점에서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 이 수선의 발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 외심도 있고 내심도 있고 무게중심도 있고 방심도 있고 수심도 있는데 뭐 어느 심? 정상. 졌다. 무게중심에 와. 이씨. 정상학교. 내가 졌다. 논리 밀렸다. 무게중심에 와. 무게중심이라 생각하자 일단. 그러면 내가 요걸 내렸을 때 무게중심에 오지. 그러면 내가 요 BG랑 CD가 각을 한번 재볼게. 90이네. 직각을 정사형에서 내렸잖아. 그래서 직각이 된 거지. 그래서 AB랑 CD는 90도를 이루어요. 뭔 말이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보던가. 90도예요. 민 게 아니잖아 이건. 찾던가 그러면. 90도 얘기 못했잖아. 그래. 그렇다 치자. 자, 그럼 다음.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은 문제를 갖고 왔다. 자,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었어요. 엄마야, 좀만 하자. 너가 늦게 왔잖아. 근데 생각해보니 괘씸한 것 더 할 거야. 자, 너 중간에 화장실도 갔잖니.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었어요. 삼각형이야? 요 두 삼각형이 이루는 각도는? 90도? 내 눈엔 90도처럼 안 생겼는데. 이걸 그림 실력 탓을 한다고? 쉬는 시간 동안 생각하세요. 쉬었다 합시다.